안녕하십니까? 발송배전기술사 이덕길입니다. 이번 시간은 2019년 첫 번째 회차 전기설비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41번 문제입니다. 가정용 저압 배전 전압을 가정용 220V 전압이죠? 여기서는 100V에서 200V로 이렇게 승합을 했대요. 이때 어떤 이점이 있는가? 이 한국전력공사에서 승합을 한 이유는 전력 손실이 가장 적기 때문에 이렇게 승합을 한 겁니다. 송전도 마찬가지예요. 철탑에서 우리 송전을 하게 되는데 이 송전 전압도 계속 345kV, 765kV 이렇게 승합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전력 손실이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42번 문제입니다. 물탱크의 수위를 조절하는데 여기 물탱크가 이렇게 있어요. 물탱크가 수위가 여기 이렇게 낮을 수도 있고 수위가 높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수위를 조절하는데 필요한 자동 스위치는 어떤 걸 쓰냐고 물어봅니다. 정답은 플로트리스 스위치입니다. 이 플로트리스 스위치라는 릴레이 소자가 있는데요. 여기 전극봉을 이렇게 물에다가 담가 놓고 이 전극봉의 접점들이 전기적으로 접속해 있는 걸 검출해서 플로트리스 스위치로 제어를 하게 됩니다. 물이 너무 높으면 배수를 하고 물이 너무 낮으면 급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용하는 게 플로트리스 스위치입니다. 43번 문제입니다. 접지의 목적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야 됩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감전의 방지. 맞죠? 여기 모터가 있습니다. 모터가 있는데 여기 안에 코일이 누전이 됐어요. 이렇게. 이럴 때는 외암의 전위가 이렇게 상승하게 되죠. 그때 사람이 이렇게 발에는 접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지와 닿아 있는 거죠, 사람이. 이때 사람이 만져요.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누전이 되겠죠? 그러면 위험하니까 여기 외암에다가 접지를 이렇게 해둡니다. 그렇게 되면 누전이 되더라도 누전 전류가 대지로 많이 흐르고 인체로는 좀 적게 흐를 것입니다. 그래서 감전의 방지가 맞는 말입니다. 근데 두 번째에 전로의 대지 전압 상승. 전로의 대지 전압이 상승하면 우선 안 좋은 거죠. 그런데 대지 전압 상승이 아니고 대지 전압을 내려줍니다. 자, 여기 삼상 선로가 있어요. 삼상 선로가 있을 때 A상이 이렇게 누전이 됩니다. 이때는 B상의 전위와 C상의 전위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접지를 해두게 되면은 이 상승분이 조금만 상승합니다. 그래서 전로의 대지 전압 상승을 억제하게 되죠. 2번이 아닙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보호 계전기의 동작 확보. 여기 누전이 이렇게 되고 있을 때 여기다가 변류기를 통해서 계전기를 단다면은 이 누전을 검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호 계전기의 동작을 확보하기 위해서 접지를 하는 게 맞죠? 4번 이상전압 억제. 이상전압. 여기서 만약에 낙뢰가 떨어졌어요. 낙뢰가 떨어지면은 신속히 대지로 방전시켜서 이상전압을 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자, 여기 추가 문제를 보시면은 이 3종 접지는 무시하시고요. 이 KC 규정 변동에 의해서 이 3종 접지 공사 이런 말은 없어졌죠? 그때 접지 공사를 할 때 주된 목적, 여기 감전 방지 이렇게 쉽게 나오면 고를 수 있는데 이렇게 조금 어렵게 낼 수도 있으니까 이 대지 전압 상승 이것을 잘 보시면 됩니다. 44번 문제입니다. 가요 전선관의 크기는 안찌름에 가까운 홀수로 최고가 얼마냐고 물어보는데요. 이걸 항상 외우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5mm라고 하는데 이 전선관에 관한 문제는 후광 전선관과 박광 전선관에 대해서 자주 나와요. 이 전선관의 규격은 후광 전선관이 자주 나옵니다. 우선 후광 전선관과 박광 전선관의 호칭에 관해서 기술하는 게 이렇게 자주 나오고요. 그리고 굵기에 관해서도 자주 물어봅니다. 이 공칭 굵기가 아닌 것은, 그리고 최소 굵기인 것은. 그래서 이 후광전선관과 박광전선관에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45번 문제입니다.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내에 이렇게 터널이 있대요. 터널이 있고 사람이 이렇게 상시 통행을 한답니다. 그때 사용전압이 저압일 때 배선 방법으로 틀린 것. 여기 1번부터 4번까지 보시면은 다 관이에요. 전선관입니다. 근데 여기 2번만 덕트예요. 관이라는 것은 여기
벽면을 따라서 새들로 고정해 놓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덕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전산 볼트에다가 트레이를 놓는다든가 덕트를 놓는다든가 부피가 커져요. 그래서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내에서는 이렇게 부피가 큰 거는 좀 자제를 하자, 이런 것입니다. 여기 금속관이나 합성수지관 같은 경우에는 벽면을 따라서 아니면 천장 쪽을 따라서 이렇게 새들로 아니면 클리트로 고정을 해서 지나가게 되는데요. 여기는 조명이 있겠죠? 자, 이런 내용입니다. 46번 문제입니다. 콘센트를 끼울 때 플러그가 빠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거래요. 그때 약 몇 도쯤 돌려주면 빠지지 않는 콘센트가 있다는데요. 여기 문제의 답이 있어요. 돌려서 빠지지 않게, 돌려서 빠지지 않게 턴 로크 콘센트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47번 문제입니다. 전주의 길이가 15m래요. 이때 전주가 땅에 묻히는 깊이가 얼마냐고 물어보는데요. 자, 여기 땅이 있습니다. 여기 전주가 이렇게 있고요. 전주가 이 총 길이가 L일 때 이 땅에 묻히는 깊이가 얼마인지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자, 이렇게 세 개가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이 전주가 얼마나 묻히는지는 이 전주 길이를 먼저 보셔야 돼요. 15m죠. 15m 이하는 6분의 1 이상입니다. 그래서 15 곱하기 6분의 1 해준 것 이상만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답에는 6분의 1 이상이 이렇게 있죠? 계산하는 문제도 있으니까 6분의 1만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15m를 초과할 때는 2.5m 이상 매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지물의 안전율은 2.0 이상인데 이 문제도 가끔 나오니까 이 전주가 땅에 묻히는 깊이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48번 문제입니다. 조도는 광원으로부터 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 조도는 면적분의 광속입니다. 단위는 럭스인데요. 이 수식은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R제곱분의 광도입니다. 여기 광도 칸델라고요. 자, 이렇게 변형이 되는데 여기서 수식을 보시면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수식이 전기력 F와 전기력 F에서 4파이 입실론 R 제곱분의 Q1, Q2죠. 그리고 자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4파이 뮤의 R 제곱분의 M1, M2죠. 여기서 보시면 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거리의 역제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49번 문제입니다. 테이프를 감을 때 약 1.2배 늘려서 감을 필요가 있는 거래요.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걸 감을 때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좀 늘려서 감습니다. 늘려서 감지 않으면은 테이프를 이렇게 여기서 감아 놓게 되는데 이렇게 붕붕 뜨게 돼요. 늘려서 감으면은 팽팽하게 이렇게 면에 달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융착 테이프라고 하는데요. 1.2배 늘려서 감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추가적으로 리노 테이프에 대해서도 이렇게 두 가지가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연필 케이블 접속에 사용되는 케이블은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그때는 정답이 리노 테이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50번 문제입니다. 타임 스위치를 설치한대요. 자, 타임 스위치라는 것은 여기 신발장이라고 한번 봅시다. 현관이에요. 여기 현관 문이 있고요. 자, 여기 신발장이 있어요. 여기서 이런 공간에서 여기 신발을 신습니다. 그때 여기 자동으로 불이 들어오죠? 이 조명이 감지 센서를 통해서 조명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불을 켜지 않아도 불이 들어오는데요.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3분 이내에 꺼지게 돼 있고요. 숙박업소, 모텔이나 호텔은 1분 안에 소등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꼭 3분, 1분이 아니고 최대 3분 이내에 꺼지고 최대 1분 이내에 꺼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집에 있는 이 타임 스위치, 이것은 3분 안에 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답 3번입니다. 51번 문제입니다. 전주에다가 외등을 설치한대요.
자, 여기 전주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추가적으로 6분의 1 깊이로 박히죠? 여기다가 조명기구를 설치하는데요. 조명기구의 부착 높이를 지표면에서 얼마나 높이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정답은 4.5m입니다. 여기 등이 이렇게 있는데요. 등을 지표면으로부터 4.5m 이상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주상변압기도 마찬가지예요. 전주를 보시면은 은색의 변압기가 보입니다. 그것도 4.5m 이상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정답 4번입니다. 52번 문제입니다. 굵기가 같은 단선을 쥐꼬리 접속한대요. 쥐꼬리 접속이라는 건 이런 거죠. 그냥 맞대고 이렇게 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는 접속인데요. 이때 두 심선에 몇 도 정도 벌려서 접속하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이렇게 나란히 놓고 이렇게 90도를 꺾습니다. 90도를 꺾어서 이렇게 꼬아주죠. 그래서 꼬아준 모습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각도가 너무 작으면은 이렇게 각도를 너무 작게 꼬면은 한 두 번 꼬면 이게 다 꼬여져요. 그리고 각도를 너무 이렇게 크게 해서 꼬면은 잘못하면 이 단선 끊어집니다. 끊어지기도 하고 잘 꼬아지지도 않고 접촉도 잘 안 되기 때문에 90도가 이렇게 적당합니다.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53번 문제입니다. 인입 개폐기가 아닌 것은 인입 개폐기라는 것은 자기 어떤 수용가가 있어요.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수용가입니다. 여기 전선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인입 개폐기라는 것은 여기 전선이 이렇게 인입이 되는데 이것을 열고 닫는다. 온오프 시킨다. 이런 스위치. 이런 걸 개폐기라고 하잖아요. 이런 개폐기가 아닌 것을 고르는 건데 여기 4번이 아닙니다. UPS는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입니다. 이 배터리 설비와 여러 가지 전력 전자 소자들로 정전이 되지 않게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1, 2, 3번들은 다 스위치입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UPS도 뒤에 다 S로 끝나지만은 여기 LS 이것도 스위치의 약자고요. LBS 이것도 스위치의 약자고요. 그런데 여기서 S는 서플라이 약자입니다. 그래서 UPS가 아닌 정답 4번입니다. 54번 문제입니다. 전기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를 할 때 이게 제일 좋은 문제입니다. 철도만 보면은 6.5m 이상이 무조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철도를 횡단할 때는 무조건 다 6.5m입니다. 그래서 철도 레일이 이렇게 있잖아요. 레일이 있고 여기 철도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이 전선이 이렇게 지나간대요. 전선이 지나가는데 이 레일면상에서 얼마나 높이 띄워야 되는가? 그게 6.5m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55번 문제입니다. 철판에 전선관이 들어갈 구멍을 뚫는데 적당한 공구를 설명하는 건데요. 자, 여기 노크아웃 펀치가 이렇게 있어요. 정답은 노크아웃 펀치와 홀소인데 그 두 개가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이 홀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전동 드라이버를 연결해서 홀소를 돌리죠. 돌리면은 이 톱날에 의해서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이 노크아웃 펀치 같은 경우에는 철판을 여기다가 이렇게 두면은 이 가운데 유압으로 밀어서 구멍을 뚫게 되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은 용도입니다. 56번 문제입니다. 유희용 전차래요. 유희용 전차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범퍼카, 놀이공원에 범퍼카나 아이들 태우고 가는 열차 있잖아요. 열차에 다 전기로 이루어지는데 여기 모터가 다 있어요. 모터가 다 있을 텐데요. 여기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사용전압 여기 전기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범퍼카 같은 경우에는 천장에서 이렇게 전선이 내려오고요. 그때 직류 몇 볼트를 최대로 쓸 수 있는가? 이런 문제인데요. 직류 60볼트까지 최대로 쓸 수 있습니다. 놀이동산 가시면은 범퍼카는 직류 60볼트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7번 문제입니다. 고압 전력용 콘덴서. 전력용 콘덴서죠? 이때 용량을 표시하는 단위를 물어보는데요. 우선 콘덴서의 단위는 파라드인데 이 정전 용량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전력의 용량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 전력용 콘덴서는 무효 전력을 보상하기 위해서 kVAR로 표시하잖아요. 무효 전력이니까. 원래는 이렇게 표시하는 게 맞는데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는 kVA로 표시합니다. 변압기나 전력용 콘덴서는 단위를 kVA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 아니고 3번입니다. 58번 문제입니다. 금사 코드라는 건 이런 건데요. 이동용 전선으로 많이 사용하죠. 이동용 전선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동용인 전기기기는 4번이죠. 예전에 이런 전선을 끌고 바리깡이라고 하죠. 전기 이발기는. 바리깡을 사용했는데 요새는 다 무선 배터리로 쓰게 되죠. 그래서 전기 이발기나 전기 면도기 같은 이런 이동용 전선으로 금사 코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